지금부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 후보자에게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줬었던 과거 후원회장 이 강모 씨와 관련해 추가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져 있죠. 김 후보자가 이사장과 임원을 지냈던 단체 두 곳의 이 사무실 주소지도 이 강 씨 소유 오피스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경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용 오피스텔입니다. 과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원을 지냈던 사단법인 두 곳이 사무실 주소지로 등록했던 호실입니다. 오피스텔 소유주는 과거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강모 씨. 2001년 A 사단법인을 설립한 김 후보자가 2016년 7월 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 한 달 전 A법인 주소지가 강 씨 소유 오피스텔로 등록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4년부터 3년간 이사장을 지낸 비협동조합 법인도 김 후보자가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뒤인 2018년 1월 강 씨 오피스텔로 사무실 주소를 옮겼습니다. A 법인이 구청에 낸 사업보고서에는 지난 2019년 보증금 1,000만 원에 480만 원을 임차료로 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월 40만 원 꼴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크기 오피스텔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수준에서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설명입니다. 80, 90? 연도별 차이가 많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후보자가 운영에 관여했던 법인 사무실이 강 씨 오피스텔에 입주한 경위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사단법인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이 동아리에서 추진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의원은 법안 발의 1년 전 김 후보자 아들의 다른 동아리가 추진했던 국회의원 인터뷰도 응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연합 동아리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인터뷰한 건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고교 2학년생인 김 후보자 아들과 동아리 회원들이 A 의원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불평등 실태에 대해서 되게 따스던 것 같고 그 의원님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김 씨는 동아리 부회장이었는데 인터뷰 주제는 교육불평등 해소였습니다. We're holding multiple campaigns in school to fight educational inequalities. 그런데 인터뷰에 응한 A 의원은 1년 뒤 김 후보자 아들의 다른 동아리가 초안을 만든 표절방지 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인터뷰 이후 연합동아리 홈페이지에는 인터뷰 요약본이 게시됐고 동아리 SNS에는 A 의원과 회원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A 의원은 동아리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인터뷰에 응했다며 아버지가 아닌 김 씨가 직접 전화해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동아리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A 의원 인터뷰 내용과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명단에 올라 있었던 김 씨의 사진과 이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A 의원 인터뷰 이력 등이 김 씨 대입 지원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바로 답변이 어렵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반발했습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도 그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고요. 전 재산이 2억 원도 안 되는데 무슨 비리가 있겠냐고도 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새벽 장문의 SNS 글을 올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반박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자신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또 추징금과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확인되지 않은 용어라며 반박했습니다.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좀 있었는데요. 어떤 관계실까요? 이미 다 얘기했던데요. 예, 그 아직 안 읽어들 보셨나 보죠? 돈을 잘들 읽어보라고 하세요. 아들과 관련된 의혹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입학 과정에 활용할 법안을 발의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고 적극 반박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에는 자식을 도왔을 뿐이라고 했고 100점짜리 후보가 어디 있나 국민의힘을 향해 새 정부 발목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정당한 도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 남에게 뭔가 입시에서 손해로 이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을 아빠 찬스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박수현 의원도 어떤 국민이 100점짜리 공직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시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솔직하게 문제에 대해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총리 인준에 협조해 준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해명하겠다는 의지조차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준이 되었습니다. 그냥 협조해 주자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김병주 최고위원도 반성 없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면 내란 정당 오명을 계속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정치자금 제공자로 의심하는 강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 세비로 추징금 냈으면 아들 유학비나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감당했냐며 자금 출처 규명을 위해 김 후보자 가족에게 개인정보 공개 동의도 요청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2000년대 후반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2억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 후보자에게 약 4천만 원을 빌려준 강 씨에게 대가성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강 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국민의힘 한 인사청문특위위원은 두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인지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부인과 전 부인도 증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의원 세비 5억 원을 받아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아들 유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조의금,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언제 얼마를 벌었고 소득 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인사청문특위위원은 내일 첫 회의를 엽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안기자 사회부 강병규 차장과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을 조금 여러 개가 한꺼번에 터져서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3 아들 동아리 법안의 공동 발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의혹, 차용증 및 재산 증식을 둘러싼 의혹 등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아들 법안 공동 발의 의혹은 뭡니까? 네, 김 후보자 아들 김모 씨가 고3일 때 표절 예방교육 법안을 동아리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아버지인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한 건데요. 조금 전 보셨지만 김 후보자 아들은 고2 시절에도
이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주제로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저걸 대학 갈 때 아빠 찬스로 이제 뭐 스펙으로 쓴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일 텐데 네. 뭐라 그래요 후보자는? 네, 김 후보자는 오늘 SNS를 통해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야권은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의 법안 발의 활동을 대학 원서 외에 대외 활동 증빙 자료 등에도 활용하지 않은 건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직접 살펴보는 데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 아들의 개인정보 동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의혹. 이걸 보려면 과거에 정치자금 제공했던 한 명의 인물을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본 강모 씨에게서 2018년 4천만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요. 강 씨는 지난해까지 김 후보자 후원회장도 맡았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단체들이 강 씨 소유 여의도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두고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아직 강 씨와의 관계에서는 후보자가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강 씨가 단순히 후원자인지 후보자의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 차용증 의혹은 뭡니까? 이 같은 날 9명이 1,000만 원씩 차용증을 써줬다는 거. 네, 저희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강 씨 회사 직원 이모 씨를 비롯해서 9명이 2018년 4월 5일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씩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 건데요. 이 가운데 돈을 빌려준 김모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날 1,000만 원을 빌려준 뒤 2024년 3월에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합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7년치 이자보다 많은 기부를 했다며 채무가 아니라 증여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뭐라고 하죠? 네, 김 후보자는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해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며 이미 상환을 마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용증 내용과 액수가 맞는지 다른 채권자와의 채용증 작성 과정에서 강 씨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추가 해명과 증빙자료 요구가 청문회를 두고 빗발칠 걸로 보입니다. 하나 더 있죠. 자,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무슨 의혹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야권은? 네, 김 후보자 재산 공개 자료를 좀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 8천이던 재산이 이번 달에는 2억 1,5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5년 만에 약 8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세비 외에도 강연비, 행사비, 조의금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며 자료로 증빙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나온 삶에 감사해서 헌금을 평균 이상으로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건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인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의금, 강연비로 5억 원 이상 벌었다는 뜻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신고에는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씨는 물론 후보자의 전 처와 현 부인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칼날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